자, 우리 한국 철학을 이제 공부하고자 하면은 이런 이제 우린 이 시대의 한국인으로서 이런 개념이라도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경전이고 우리의 철학이고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그것이 천문사십자라고 하는 건데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주에는 우리 조상들은 사물이 놀고 있다. 사물놀이가 요 네 가지 물건이 놀고 있는데 하늘과 땅과 사람과 신이 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사물놀이의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놀이를 하고 있는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하늘은 10이라는 시방세계라고 해요. 시방세계. 땅은 8방세계입니다. 원래 8방세계인데 저 하늘은 시방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상하가 더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부호로 표시한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십천간이에요. 그 다음에 땅은 다시 또 천지인 삼신이 사방에서 그 변화 질서를 움직이고 돌고 있기 때문에 3, 4, 12 해서 12지지가 12띠가 땅에 부호로 표시된 겁니다. 땅은 유형, 형체가 있기 때문에 하늘은 무형이라 형체가 없어서 물상, 물질의 상징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땅은 유형에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현상계이기 때문에 12띠를 동물에다 배속을 했어요. 동물에다 12짐승을 상징적으로 비유를 해서 12지지를 부호로 창안한 겁니다. 그 다음에 8궤. 사람은 이제 8궤의 변화 원리를 상징적으로 우리 태극기에다가 남겨놨죠. 음양 8궤도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신들이 쓰고 있는 부호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늘이고 내가 땅이고 내가 사람이고 내가 신이에요. 그게 하나이면서 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들의 부호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 쓰고 있죠? 네. 내 분수를 알아라 할 때도 숫자고, 수 쓰고 있네. 온갖 수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 일생활에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을 상징하는 상징적 숫자가 여러분 주민등록번호예요. 오늘날은 여러분들 숫자가 핸드폰 번호입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하고 돈 좋아하시는데 돈을 보관하는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도 계좌번호도 다 숫자입니다. 신들의 부호를 여러분들이 신이기 때문에 숫자를 쓰고 있어요. 이 숫자는 만민 공통어입니다. 언어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언어를 달리 쓰고 있지만 숫자는 전 인류가 숫자의 표기법만 약간 다르지 다 공통 언어예요. 신들이 쓰는 부호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개념도 좀 알아두시고 그 중에서 10관과 12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탄생할 때 출발하는 시간의 부호가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나라고 하는 현상계의 이 몸이 엄마 자궁문을 밀고 나오면서 그때 그 시간을 표기한 게 연월일시 사주예요. 내가 지구에서 여행을 출발하는 시간 부호예요. 이건 신비도 아니고 무슨 미신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운명은 오늘 이 칠판에 적시해 놓은 이 운명의 주인공은 지구 여행을 출발하는 시간 언제 출발했느냐? 병인년 범띠해에 출발한 거예요. 해는 연, 이게 연이에요.
병인년에 출발했어요. 이 운명이 출발한 달, 그 달은 얼마 전에 생일달이 지났겠네요. 네, 입추가 지났어요. 입추가 지난 병신월에 태어난 거예요. 월. 이걸 해고 이건 달이에요. 해일자 달월자예요. 요건 해의 기운이 병인년 범띠해고 달의 기운이 병신월 원숭이 달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 달의 기운을 받아서 원숭이 같은 재주와 지혜를 타고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태어난 그날, 오늘 또 오늘의 일진이 있죠? 여러분, 우리 말 속에 다 쓰고 있어요. 아, 오늘 일진 사납네? 여러분들 오늘 일진이 좋죠? 이런 좋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아, 그 일진, 별진자예요. 그날의 별. 예. 요거는 그날에 태어난, 이분이 태어난 출발 날이에요. 그날. 생일날. 그 다음에 시가 있죠? 지금도 시가 있어요. 12시각이 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술시, 개술자, 술시에 태어난 거예요. 술시.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지구에다가 몸을 가지고 여행을 출발하는 자기 존재 방식에 집을 진 거예요. 집, 기둥주자야. 네 기둥을 세웠어.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늘의 천간의 기운도 있고 땅의 공간의 기운도 있어요. 그래서 8글자가 생긴 거예요. 8글자라서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주 팔자 이러죠? 자, 이분은 그래서 요건 하늘의 기운이고 요거는 땅의 기운을 이렇게 받고 이런 코드로 정보를 입력해서 지구 여행을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부호를 우리가 탐구해야 되냐면은 그때부터 이 운명이 태어난 시간부터 시간이 멈춰 있나요? 아니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단 한 1분 1초, 1초도 쉬지 않고 시간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한 시간이 올해가 갑진년까지 변해온 거예요. 계속 변해. 그러니까 시간이 변하니까 공간도 변해요. 이분이 어디에서 태어난지는 몰라도 그 태어난 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계속 공간도 변하고 있고 공간만 변하냐? 인간도 변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지금은 결혼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결혼한 배우자가 지금 없던 배우자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옆에 있는 거고 없던 자식이 나타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거고 계속 인간도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성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인간은 동시에 동시성을 가지고 같이 질서를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세계,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삼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원래 초가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게 네기둥을 지었죠? 네기둥, 초가 삼간 집을 짓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간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죠. 변하지 않는 게 없죠. 계속 변화의 질서를 지금은 어디 변화의 시점에 와 있는가를 탐구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 와 있고 어떤 공간이 와 있고 어떤 인간이 내 주변에 와 있는가. 이걸 이제 탐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중요하죠. 시공간, 인간이 어떤 질서에 의해서 나한테 나타났다 사라지는가를 탐구하는 동양 철학이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과학이고 우주 질서의 시간의 법칙, 시간의 비밀을 알아보는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우리의 유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자, 태어난 일진이 중요한데, 참 이게 사주를 연구하다 보면은요, 겉봐서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겉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여성스럽고, 굉장히 순수해 보이고, 그 다음에 좀 여려 보여요. 제가 느끼는 첫인상이었어요. 그런데 사주를 열어놓고 딱 보니까, 자, 이분은 금성의 별로 왔습니다. 금성, 샛별. 그러니까, 지구에 오기 전에 아마 금성에서 놀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성의 습관이 있어요. 금성은 샛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반짝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석같이 빛나고 싶다. 이게 이제 금성에서 살았던 습관이야. 그래서 자기도 빛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잠재무의식에 나는 보석이야, 나는 별이야 하는 그런 스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누군가에게 나는 빛나고 싶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석처럼. 근데 이 별이 빛이 강하냐 약하냐는 금성이라고 하는 별은 가을에 가장 빛납니다. 가을밤 서쪽에 별이 가장 빛나요. 봄의 별보다, 여름의 별보다, 겨울의 별보다 가을에 가장 빛나요. 왜? 가을이 금성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어느 계절에 태어났냐면 입추가 지난, 좀 덥지만 입추가 지난 가을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의 별이니까 더욱더 빛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나를 빛나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반짝반짝 빛을 내고 싶다. 이것이 잠재무의식에서 강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신월에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주체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자존과 주체성이 약하지가 않아. 그래서 나를 빛나지 않게 하는, 나를 어둡게 하고 나를 매몰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 약하면 저항도 못 하는데 이분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른 볼 때 그렇게 야리야리한 여성성으로서 순진하고 착하기만 할 것 같은데 활자를 열어보니까 자기 자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빛이 안 나고서는 못 견디겠다. 이런 자존이 강한 자성을 타고난 거예요. 이건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생겨 먹었어 내가. 그래서 이 운명은 자 더욱더 요 글자가 이 보석을 빛나게 하는 라이트예요. 이게 빛이 이 라이트가 두 개나 쌍라이트로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내면에 자기를 빛내려고 하는 스타의식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자, 이것이 이것을 이제 합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정관이라고 하는데 정관은 뭐냐면
1차적으로는 자기 성격이 좀 고지식해요. 굉장히 너무 바르려고 해. 지나치게 바르게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이 벗어나는 걸 잘 못 견뎌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각이 벗어난 걸 보면 그게 너무 예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원칙주의자, 고지식한 원칙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성격은 그렇고, 그래서 책임감이 지나치게 강하. 책임감이. 내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고지식함이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리 원칙. 이 원리 원칙을 지나치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이게 여기가 국가 자리고 여기가 사회 자리예요. 그래서 국가 사회에 관록이나 공직을 하면 참 책임감 있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청가는 청가는 관성하고 합을 해가지고 사회 조직이나 국가 조직이 주어진 일을 맡겨놓은 일을 하게 되면은 아주 책임감 있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요 라이트가 뭐냐면 인간 관계에서는 육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배우자예요. 배우자가 나를 쫙 빛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강하게 잠재의식에 자리하고 있어요. 남자가 나를 빛나게 해줘야 된다는 백마탄 왕자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나를 빛나게 해주지 않으면 잘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런 잠재의식이 내 안에서 정보로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은 이것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 그거는 윤리 도덕도 아니고 나의 모습이 내가 생겨먹은 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은 적당히 배우자가 잘해주면 그걸로 만족이 되는데 나는 배우자가 적당히 해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배우자가 여기 연주와 월주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배우자 인연이 조상과 부모의 인연법에 의해서 나하고 연애 결혼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병신합은 연애 결혼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배우자 자리가 이렇게 연월에 있기 때문에 나보다 좀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약간 윗사람으로 좀 섬겨야 되는 이런 이제 구조가 또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기에 술시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게 술이 뭐냐면 이 병화라고 하는 빛을 갖다가 창고에 가두는 글자예요. 이게 관고라고 하는데 관고. 그러니까 저 빛이 요 글자에 개술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 때문에 또 배우자를 내 안에 딱 움켜쥐려고 하는 성향도 습관적으로 있는 거예요. 내 오지랖 안에서 그 남편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카르마다, 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빛내줘야 되고, 내가 또 통제 관리를 딱 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업장소멸이라고, 이 습관을 내가 바꾸는 나의 수행이지 이 배우자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 이게 나의 숙제야. 이걸 알아차리고, 내가 이번 생에 이것을 조심하고 이런 습관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런 습관대로 살아요. 모르면 이걸 무지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본인의 문제, 누구를 만나도 나는 이런 문제의 카르마를, 업장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나의 탓이지 배우자의 탓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습관이, 습기가, 나의 안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런 습관으로 자기 방식으로 바라보고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게 되는 게 팔자수관이다 이런 거예요. 자, 대단히 신강한 사주입니다. 신금이. 자, 일단, 여기가 다 토고, 이게 금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 내적인 기세가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운을, 누가 이 기운을 쫙 비춰주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기운을 나는 밖으로 풀어내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빼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원판은 이렇게 생겼지만, 계속 이 글자의 운이 계속 시간과 공간이 변하고 있는 것을 대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운. 자, 이 운명은 이미 자기 주체가 강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의 공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 공부는 재미가 없어요. 나는 배우지 않아도 많이 알아. 그리고 자기 주체가 강하기 때문에 남의 힘을 빌어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살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 축토하고 술토라고 하는 글자는, 소와 개는 영적 짐승입니다. 영적 짐승이에요. 그래서 개는 말할 것도 없이 영적 짐승이고, 소도 영적 짐승이에요. 그 글자를 내가 타고났다는 것은, 이게 이제 종교 철학의 별, 예술의 별이에요. 그래서 이 운명은 네 자리에 일지의 축, 그 다음에 시지의 수를 타고났기 때문에 종교, 철학, 예술을 하면서 이번 생을 마감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어요. 자, 이 팔자는 세속적으로 흘러가려면은 돈이 많아야 돼요, 재가. 근데 재가 많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가 아니야. 재가 여기에 유일하게 여기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 재마저도 탁 충 해가지고 튕겨져 나갔어요. 그래서 부자로 살려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 맞지 않는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고 주체적으로 살면서 돈을 벌 수 없어요. 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돈 앞에서 자기를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앞에서 체면체통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버릴 망정 내 체면체통을 지키겠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답게 돈을 쫓지 않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중요한데, 대개 이제 나이로 봤을 때 아마 이대원에서 결혼을 하지 않아. 좀 빨랐으면 이대원도 있는데, 계사대원쯤에서 대체 이때가 결혼을 많이 할 때죠. 이때 26살 이후에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 이 팔자는, 남편을 위주로 원래 사는 팔자예요. 자식을 위주로 사는 겁니다. 본인은 자식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 엄마의 타고난 본성이죠. 그렇기는 한데, 가만히 자기를 살펴보면은 자식 위주의 삶이 아니라 남편 위주의 삶으로 흘러가는 경향성이 있어요. 자, 여기서 계수는 이게 자식을 낳는 글자고, 근데 이때는 굉장히 참을성이 강한 팔자입니다. 어지간하면 자기 주장을 막 함부로 하지 않고, 말수가 많지 않고, 자기 표현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요 임진대운 여기서부터는 요 10년이 배우자하고 잘 지내야 되는 자기 수행의 시간이에요. 이때는 자기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배우자가 하는 행동을 인내로 참으면서 듣고 있던 사람이 이 대운이 오게 되면 배우자의 허물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참지 않아 또 말을. 요게 상관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변화의 시기죠. 그래서 이때 되게 되면 자기가 굉장히 변화가 옵니다.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자꾸 내세우게 되고 자기가 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자칫하게 되면 그 문제를 배우자한테 돌릴 가능성이 많고 이런 운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참았던 걸 안 참고 그래서 뭐 이런 운이 그러하기 때문에 알고서 그것을 잘 경영해야 되죠. 그걸 내가 이런 운에 와 있구나. 그래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자기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답답함을 자꾸 풀어내고 밖으로 풀어내고 그리고 좀 답답하면 못 견디니까 널리 바람을 좀 쐬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세계를 좀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신금일주가 역설적으로 그 문제만 조심하게 되면 요 임수의 대운이라고 하는 이 대운은 신금 보석이 가장 좋아하는 게 병화예요. 병화. 빛나고 싶다 이거예요. 두 번째, 빛을 못 내면 깨끗한 물에다 씻고 싶다 이거예요. 자기는 보석이니까. 그리고 이 보석은 삶의 단련을 싫어합니다. 삶에 힘든 걸 싫어해요. 나는 샛별이니까. 그 오로지 빛나고 깨끗하고만 싶은 거예요. 그런 잠재의식의 내적인 정보가 있는데 지금 이 대운이 물에다 자기를 한번 깨끗이 씻고 있는 대운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자기를 정화하고 자기를 다시 맑게 깨끗하게 씻어가는 자기 공부의 수행의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사주는 세속의 부귀공명이나 희노애락이나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기 본성의 자성의 철학적인
카르마와 업장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고 이 업장과 카르마를 벗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지구 여행을 하면서 뭘 하고 싶어서 왔나요? 자기 업장을 소멸하고 카르마를 없애기 위해서 온 거지. 이 세상에서 제한된 부귀공명을 누리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우리의 본질은 내 자성이 불교식으로 말하면 과거 생에 내가 짊어진 업장 또는 카르마를 이번 세계에서 정화하고 자기 본성과 자성의 영성을 더욱더 성화시키려고 온 겁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사주 해석이 첫 번째이고, 또 지금 여기 그런 거예요. 배우자 문제도 이 이중 갈등의 문제가 있어요. 이 운명은 누구 탓이냐? 남편이 나를 빛나게 해주고자 하는 그 강한 서원도 있지만, 또 이 남편을 내가 통제 관리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갈등 구조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숙제예요. 자기 숙제. 이게 두 가지 숙제가 있어요. 오히려 남편이 나를 빛나게 해주려면 존중하고 자유롭게 그를 끝없이 응원하고 이렇게 해야 그 빛이 나가지고 나를 빛날 텐데, 그걸 또 통제 관리하는 습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하지 않아도 배우자는 느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상대는 또 그렇게 느끼고 있어. 이게 지금 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 생각 속에 있질 않습니다. 내 생각 밖에 있어요. 이 생각 밖을 쳐다볼 수 있는 것이 해안이라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주 해석을 통해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좀 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요 임진대운, 이 대운에 배우자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투쟁을 하면 안 돼요. 모든 걸 수용하고, 그리고 나를 정화하고, 이 또한 내 탓인 것을 알아차리고, 배우자에 감사할 수 있는 바보 같은 마음. 그게 뭐냐면 바로 보는 자예요. 바보가. 그런 마음으로 슬기롭게 이 대운을 전화위복 하시면 제 해설이 큰 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운명을 만인에게 회양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널리 알림으로 인해서 이 운명을 보고 공부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지금 한 가지 표시를 해놨는데, 요게 배우자 궁이고 이게 자식 자리예요. 여기에 나의 업장에 알러지가 있어요. 이거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주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 알고 비껴갈 수 있어요. 모르면 그대로 흘러갑니다. 이 배우자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를 만난다 한들 이것은 나의 운명의 정보가 이렇게 코드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사주를 공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팔자대로 살기 위해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팔자를 알고 비껴갈 수 있는, 이게 절대법이 아니에요. 비껴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지, 이대로 살 것 같으면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알고서 이 숙제를 하기 위해서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부단하게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바꾸기가 어려워요. 왜?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나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잠을 많이 자줘야 돼요, 이 팔자는. 착오가 있어서
이 팔자에 이게 축술이라고 하는 것이 자고가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뭔 충격을 탁 받으면 또 막 움직이고 이런 습관이 좀 있어요. 평상시에 좀 게으르다가 뭐가 조금 충동적인 일이 있기에 그때 막 에너지를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스스로 늘 깨어서 어떤 사건과 대상과 경계에서 이 에너지를 역동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에너지를 늘 깨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여러분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고통이 내 업장을 소멸하고 있는 시간이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나는 껍질을 벗고 허물을 벗는 겁니다. 전화위복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명은 스스로 자기의 껍질을 벗기 위해서 조연들을 불러다가 놓고 자기의 껍질을 벗는 단련을 하고 있는데 에고가 그걸 못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에고가 그걸 못 알아차리고 네 탓이니 이러고 있다. 아니에요. 전부 그가 내 업장을 소멸해주기 위해서 지금 와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자기를 찾아가는 아주 귀한 변곡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 운명에게 빛나는 보석으로 찬란히 삶을 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